전 세계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8일 오후 2시 12분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쭉 취재를 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대학문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동지 헌법소대 곽여수아 동지님을 만나가지고 이 동지님께서 이제 나눠주는 팜플렛을 제가 한 장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 와서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저 채널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조인과 언론인이 야합하면 그 나라는 즉 망한다는 말입니다. 2016년 반란 탄핵 주축은 우파 법조 사조직,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조 사조직에 꼼짝 못합니다. 옛날 군부의 한해회와 같이 불법적으로 각 법원에 뿌리를 내린 사조직으로 두 개 조직이 있습니다. 좌파 조직이 34년 된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은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우파 쪽은 47년 된 민사법연구회, 이 두 사조직이 대한민국의 법조를 관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물과 기름 같은 법조사 조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야합하였기에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헌법을 파괴하는 정변, 즉 헌법 84조를 깬 법적 반란이 일어났고, 그러한 불법적 수사를 기반으로 한 탄핵 절차와 결과로 파면 결정까지 나온 것입니다.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이 법조 사조직의 수혜를 받는 관계였고, 수십 년 동안 이 법조 사조직의 먹이사슬에 잘 길들여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헌법 84조를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겁 없이 수사했고, 이 법조사 조직을 믿고 언론은 검찰이 주는 불법적 수사 정보를 마음껏 부풀려 거짓 방송을 하면서도 전혀 겁내지 않은 것도 역시 이 법조 사조직이 배후에서 당연히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전혀 다른 것은 그냥 국회에서만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에 반란 우파 법조 민사법 연구회는 헌법 84조를 깨고 누명을 씌워 미리 죄인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국회로 넘겨 특검과 탄핵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대통령은 같은 탄핵을 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깬 반란 정변에 의한 법적 반란 상태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란 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의 병신년 2016년 정변, 즉 병신정변 공작가 시나리오이고 그 반란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수호되어야 합니다. 바로 헌법 84조를 깬 검찰총장의 수사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검의 재수사, 그렇게 헌법을 위반한 수사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원천 무효인 것은 형사법론의 독수 독과 이론과 같이 불법한 수사의 결과는 불법일 뿐이라는 사실이고 형사법도 아니고 헌법을 깼으므로 법조 반란이란 것이죠. 법적인 반란. 그래서 2016년 병신정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30개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특수법원인 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는 쏙 빼고 나머지 129개의 헌법 조항과 하위법이며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불법적인 파면을 한 것입니다. 이는 홀리 바이블, 즉 성경 말씀을 비유를 교제하면 10계명을 어기고 헌법 제84조 형사 불소추권, 주일날 일했다는 재단 설립, 즉 형법 123조 직권남용 이유를 들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수호되고 자유민주 법치를 지켜내어 완전 통일 이룩합니다. 법조 사조직의 반란 시나리오. 헌법 84조를 깨고 나머지 헌법 조항으로 반법치를 이룩한 반란 법조 사조직.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 우파 법조 사조직인 민사법연구회와 수십 년 먹이사슬 관계였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는 형사 불소추권 헌법 제84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여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죄인을 만든 후 국회로 넘겨 특검과 탄핵을 했고, 특검에서는 이 수사 결과 위에 뇌물죄의 혐의를 추가하여 헌법 총 130개 조항의 각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헌법 84조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놀라운 일은 퇴임 후에 와서야 형사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이것이 특권입니다.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다며 구속하고 10시간 이상 5번이나 옥중 수사하여 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김수남 검찰총장과 당시 언론은 헌법 84조를 의식하고 있었고 이를 파기한 것이 반란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은 퇴임 후에 와서야 형사불소추 특권 이것이 형사불소추 특권은 헌법 제84조입니다. 이 없어졌다며 구속하고 10시간 이상 5번이나 옥중 수사하여 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김수남 검찰총장과 당시 언론은 헌법 84조를 의식하고 있었고 이를 파기한 것이 반란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는 인정하지 않은 헌법 조항을 탄핵 파면 후에는 형사 불소추 권한 헌법 제84조 이 없어졌다며 구속하여 장시간 5번 옥중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어느 누가 범죄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법조항을 적용했다, 안 했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원님 재판 아닙니까? 현직의 법조 사조직, 판사, 검사, 사조직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 제84조 헌법 수호와 방어의 필수적인 형사 불소추 권한을 깨고 수사와 재판을 임의로 한다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재판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형사 재판 기일이 급박하다는 핑계로 주 4회 하루에 10시간씩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 반란의 증거이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도 이런 식의 재판을 한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대통령이라고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하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자, 이렇게 이 영상 파일이에요. 우리 동지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국가 정상화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조직에 공부를 하고 전 세계로 이제 널리 퍼져나가기를 이 만드는 빅토리 손익득은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인류의 공연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스팔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투쟁은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